새해가 시작되면 사람 마음이 먼저 바빠집니다. 정리도 하고 싶고 묵은 물건도 비워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좋은 뜻으로 나눠주고 싶은 마음도 커지죠. 그런데 2025년은요,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다가 오히려 허전해지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돈이 새고 사람 관계가 흔들리고 몸이 무겁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제가 풍수를 업으로 삼아 40년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단순합니다. 운은 크게 들어오는 것보다 작게 새는 걸 막는 게 먼저라는 것. 그리고 그 작게 새는 구멍이 의외로 자주 내 손에서 남의 손으로 건너가는 순간에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이것은 절대 남을 주지 마세요. 내 복을 다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겁을 주려는 문장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건 눈에 잡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마음으로만 계산합니다. 좋은 마음이니 괜찮겠지. 도움이 되면 내 복도 더 커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나눔은 귀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나눔에도 때와 결이 있다고 봅니다. 2025년은 특히 내 기운의 경계를 단단히 세우는 해입니다. 남을 돕더라도 내 뿌리를 흔들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것들 중에는 단지 물건이 아니라 내 생활의 습관, 내 숨결, 내 선택의 흔적이 배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써서 손때가 묻은 물건, 내 체온과 감정이 반복해서 스민 것, 내가 힘들던 시기를 함께 견뎌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나라는 사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건 내가 써왔던 거네. 이건 내 일상 중심에 있었네. 이런 물건을 남에게 넘길 때 기운의 줄이 함께 따라 나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주고 나서 괜히 가슴 한쪽이 비는 느낌, 마음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이 빠져나가는 길이 열리는 순간은 되게 아주 조용하고 아주 친절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거든요.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에 특히 조심해야 할 나눔의 함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나누면 복이 불어나고 어떤 것은 나누는 순간 복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물건이 내 운의 중심을 붙잡고 있었느냐, 혹은 그냥 지나가는 소품이었느냐. 이제부터는 그 기준을 아주 현실적으로 생활 속 사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고 나면 정리할 때 손이 멈춰야 할 순간이 어디인지, 누가 달라고 할 때 어떤 말로 부드럽게 거절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복은 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내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는 오래 쓰던 지갑입니다. 겉이 닳고 모서리가 해졌어도 그 안에는 당신의 돈길이 남아 있습니다. 현금이 많았던 날의 촉감도 남고 텅 비어 불안했던 밤의 한숨도 배어 있죠. 그 지갑을 필요한 사람이 쓰면 좋지 하고 건네는 순간 재물운의 흔적이 함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돈이 들어오는 문보다 새어나가는 틈이 먼저 생기기 쉬우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는 베개와 이불 같은 침구입니다. 잠은 몸을 쉬게 하지만 기운도 갈아입히는 시간입니다. 땀이 스민 베개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고민하던 밤, 울컥하던 새벽, 기쁜 아침의 체온까지요. 그 침구를 남에게 주면 내 기운의 피부를 한 겹 벗겨내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고 나서 괜히 허전하고 잠이 뒤숭숭해지면 이미 신호가 온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오래 신던 신발입니다. 신발은 바닥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좋은 길도 밟고 나쁜 자리도 밟습니다. 특히 중요한 면접날, 큰 계약을 마치던 날, 혹은 큰 병원 문턱을 넘던 날의 신발은 그날의 기운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남에게 주면 내가 걸어온 운의 방향을 함께 넘겨주는 모양이 됩니다. 2025년에는 발운이 흔들리면 결정이 늦어지고 기회가 스쳐가기 쉬우니 더 예민하게 보셔야 합니다. 넷째는 거울과 화장대입니다. 거울은 얼굴만 비추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표정, 습관, 자기평가까지 비춥니다. 특히 매일 보던 거울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의 기록입니다.
그 거울을 남에게 주면 내 기운의 그림자가 옮겨 붙기 쉽습니다. 받는 사람도 편치 않을 수 있고 주는 사람은 이유 없이 마음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다이어리, 메모장, 가계부 같은 기록입니다. 글씨는 단순한 잉크가 아닙니다. 결심, 후회, 욕심, 기도가 얇게 눌어붙어 있습니다. 특히 돈과 사람 이야기가 많이 적힌 노트는 더 그렇습니다. 그걸 정리한다며 넘기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남에게 슬쩍 건네는 꼴이 됩니다. 올해는 정리라는 말로 포장된 이별이 복의 누수를 부르기 쉬운 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주 쓰던 것, 몸에 닿던 것, 마음을 쏟던 것, 이 셋은 2025년에 쉽게 나누지 마세요. 나눔은 따뜻하지만 내 복이 얇아진 뒤의 친절은 오래 못 갑니다. 좋은 기운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당신 곁에 있고 다만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2025년은 특히 그렇습니다. 새로운 복을 끌어오기보다 이미 내 삶 안에 들어와 있는 좋은 기운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해입니다. 첫째는 햇빛이 드는 창가입니다. 아침 햇살이 잠깐이라도 스며드는 창은 집안에서 가장 값진 자리입니다.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정체된 기운을 흔들어 깨우는 힘입니다. 커튼을 걷고 유리를 닦아두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가벼워지고 결정이 빨라지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에는 이 창가를 절대 막아두지 마세요. 둘째는 현관입니다. 현관은 복이 처음 발을 들이는 곳입니다. 신발이 어지럽게 쌓여 있거나 먼지가 눌어붙어 있으면 들어오던 기회도 머뭇거리다 돌아섭니다. 반대로 바닥이 보이고 공기가 가벼우면 사람 인연도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올해는 현관이 깔끔한 집일수록 일이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는 식탁입니다. 식탁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자 재물운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밥을 대충 먹거나 식탁 위가 창고처럼 쓰이고 있다면 복도 그만큼 대접받지 못합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정돈된 식탁에서 먹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2025년에는 식탁을 존중하는 집이 생활의 균형을 지키게 됩니다. 넷째는 자주 웃던 옷입니다. 사람은 옷에 감정을 남깁니다. 입을 때마다 기분이 괜히 좋아지던 옷, 잘 풀리던 날 자주 입던 옷은 그 자체로 좋은 기운의 그릇입니다. 이런 옷은 함부로 버리지 말고 오래 자주 활용하세요. 특히 중요한 날에 입으면 마음이 먼저 안정됩니다. 다섯째는 작은 정리 습관입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하나만 제자리에 두는 것, 잠들기 전 탁자 위를 비우는 것, 이런 사소한 움직임이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2025년은 큰 결단보다 작은 정돈이 복을 키우는 해입니다. 좋은 기운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어느 날 문득 요즘 왜 이렇게 편하지? 이런 말로 나타납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운이 막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단한 비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하나, 부적을 써야 하나, 뭔가 크게 바꿔야 하나 고민하죠. 하지만 2025년에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 해의 운은 세게 흔들수록 더 엉키고 조용히 손보면 서서히 풀리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끊어낼 건 조용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물건,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것, 쓴 기억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리하되 누군가에게 넘기지 말고 감사 인사 한번 하고 보내세요. 이 과정이 개운입니다. 미련 없이 놓는 것, 그게 기운을 맑게 합니다. 둘째는 자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늘 어정쩡하게 놓여있던 물건, 임시로 둔다고 해놓고 몇 달씩 방치된 것들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운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2025년에는 임시가 오래가면 운도 임시가 됩니다.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만으로 막히던 일이 한 칸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물과 불의 균형입니다. 싱크대가 늘 축축하거나 가스레인지 주변이 어수선하면 재물과 감정이 동시에 흐트러집니다. 하루 한 번만이라도 물기를 닦고
불 주변을 정리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바로 세우는 개운법입니다. 넷째는 말의 온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말이 운을 자주 건드립니다. 불평이 늘면 환경이 더 불편해지고 조급한 말이 많아지면 일이 늦어집니다. 입으로 내보내는 말이 집안 공기를 만든다고 보세요. 조금 느려도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개운법입니다. 다섯째는 자기 전의 정리의식입니다. 잠들기 전 불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루를 짧게 정리하는 시간, 잘한 것 하나, 놓친 것 하나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이 습관은 기운을 다음 날로 넘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2025년에는 이 작은 마무리가 내일의 운을 결정합니다. 개운이란 운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삶에 맞지 않는 흐름을 하나씩 치워 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올해는 천천히 정리한 사람이 끝에 가서 웃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쪽이 조금 조용해졌을 겁니다. 아, 그래서 요즘 내가 좀 버거웠구나. 괜히 주고 나서 허전했던 이유가 있었네. 이런 생각이 스쳤다면 이미 기운은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풍수를 오래 보다 보면 복이란 게 참 묘합니다. 멀리서 번쩍이며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늘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두르거나 마음이 약해질 때 스스로 문을 열어 밖으로 내보낼 뿐이죠. 2025년은 그 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는 해입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희생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중심을 지키면서 베풀라는 뜻입니다. 주고 나서 힘이 빠지는 나눔, 돌아서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친절. 그건 복이 아니라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그 습관을 조금만 고쳐도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우되 흘려보내지 말고 놓되 넘겨주지 마세요. 내 손을 떠나는 순간까지 의식이 담겨 있으면 복은 새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당장 뭘 해야 하나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억하세요. 2025년은 아무 생각 없이 주는 것이 가장 비싼 대가를 부르는 해라는 것. 당신의 복은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내 손에 오래 있었던 것 앞에서 잠깐 멈춰 서는 것. 그 멈춤이 올해 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